ISA 계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설명해보라고 하면 의외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 혜택 있는 계좌 아니야? 3년 묶이는 거 아닌가? 해외 주식은 안 된다던데. 오늘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ISA 계좌를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 개념부터 세제 구조, 유형 차이, 절세 효과 계산 방식, 증권사 선택 전략, 그리고 실제 운용 전략까지 이 영상 하나로 ISA는 끝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먼저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SA는 One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나의 계좌 안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세금을 줄여주는 통합 절세 계좌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식은 주식 계좌, 펀드는 펀드 계좌, 채권은 채권 계좌로 따로 관리합니다. 그런데 ISA는 이걸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A ETF에서 200만 원 수익, B ETF에서 200만 원 손실이 나면 수익 2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ISA에서는 다릅니다. 200만 원 수익과 200만 원 손실을 합산해서 순이익 0원이 됩니다. 세금도 0원입니다. 이게 ISA의 첫 번째 핵심, 손익통산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비과세 저율분리과세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반형 ISA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이상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 금융소득 세율이 15.4%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세율입니다. 이 차이가 장기 투자에서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년 동안 1000만 원 투자해서 총 600만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라면 600만 원 15.4%, 약 92만 원 세금입니다. ISA 일반형이라면 200만 원은 비과세, 400만 원에 대해 9.9% 적용, 세금은 약 39만 6천 원입니다. 차이는 50만 원 이상입니다. 이게 단순 3년 차이입니다. 운용 금액이 커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ISA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2026년 현재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대부분 가입 가능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가능합니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ISA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개형 ISA, 2026년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국내 상장 주식, ETF, 리츠, 채권 등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거의 대부분 중개형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신탁형 ISA, 금융사가 추천하는 상품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직접 매매보다는 상품 선택 중심입니다. 세 번째는 일임형 ISA, 전문가가 자산을 운용해줍니다. 하지만 수수료 구조와 자율성 문제로 최근에는 중개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중개형 ISA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도 국내 상장 주식은 매매 차익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배당 소득은 과세됩니다. ISA에서는 배당까지 포함해서 손익통산 비과세 한도 적용이 됩니다. ETF 투자자에게 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은? 직접 해외 주식 매매는 ISA에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S&P 500 ETF를 국내 상장 ETF로 투자하는 것은 ISA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납입 구조를 보겠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미사용 한도는 다음 해로 2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천만 원만 넣었다면 내년에 3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2월 구조는 ISA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ISA는 단기 투자용 계좌가 아닙니다. 최소 3년 이상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ISA 제도 설명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어디서 만들 것인가? ISA는 제도는 같지만 증권사에 따라 수수료와 이벤트가 다릅니다. 3년 이상 쓰는 계좌이기 때문에 초기 선택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비교 요소는 매매 수수료입니다. ETF를 자주 매매하는 분이라면
수수료 차이가 누적됩니다. 수수료 0.003%와 0.01%는 작아 보이지만 매매가 반복되면 복리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벤트 구조입니다. 2026년에도 대부분 증권사는 순입금 기준으로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구간별 차등 지급 구조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타사 이전 시 이전 금액을 2배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기존 ISA를 해지하지 말고 이전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잔고 유지 조건입니다. 3개월, 6개월 유지 조건이 있으며 중간에 출금하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동의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전략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ISA는 이벤트 계좌가 아닙니다. 절세 계좌입니다. 전략은 단순합니다. 첫째, 3년 이상 운영할 자금으로만 운영한다. 둘째, ETF 중심으로 분산 투자한다. 셋째, 손익통산 구조를 활용해 리밸런싱을 적극 활용한다. ISA 안에서는 수익과 손실이 상계되기 때문에 일반 계좌보다 리밸런싱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성장 ETF와 배당 ETF를 함께 보유하면 한쪽 손실이 다른 쪽 이익과 상쇄됩니다. 세금 부담 없이 비중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ISA의 진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ISA는 하나의 통합 절세 계좌입니다. 손익 통산이 가능하고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저율 과세입니다. 연 2천만 원, 총 1억 원 납입 가능하며 3년 의무 유지입니다. 중개형이 가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증권사 선택 시 수수료, 이벤트, 유지 조건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 이벤트 아닌 장기 복리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ISA는 아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제는 막연히 좋다고 들은 계좌가 아니라 제도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ISA 계좌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ETF 포트폴리오 예시를 구체적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세금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ISA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